폭우가 쏟아지는 강남 골목이었어요. 시간은 밤 11시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네온사인 불빛이 빗물에 반사되어 흐릿하게 번졌어요. 검은 세단 옆에서 정장 차림의 수행원들이 술에 취한 노인을 뒷좌석에 구겨넣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명품 수트를 입고 있었지만 넥타이가 흐트러져 있었고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어요. 대리기사 연도연은 빗물을 피하며 운전석에 앉았어요. 젖은 옷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수행원 한 명이 창문을 두드리며 차 키를 건넸습니다. 조심해서 모셔다 드려요. 회장님이시니까.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스마트 키를 받았어요. 그런데 시동을 걸려던 도연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코끝이 찢어지는 듯한 감각이었습니다. 도연은 어릴 적부터 후각이 예민했고 절에서의 10년은 그 감각을 더욱 날카롭게 만들었어요. 회장의 고급 향수 아래 뭔가 낯선 채취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송풍구 쪽에서 금속과 약품이 섞인 희미한 냄새가 흘러나왔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화학 냄새였습니다. 도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는 천천히 송풍구 쪽으로 얼굴을 가져갔습니다. 냄새의 층이 분리됐어요. 가죽 냄새, 방향제 냄새, 그 아래 숨겨진 차갑고 날카로운 무언가. 이건 독가스 장치야. 도연이 뒤를 돌아보며 낮게 말했어요. 회장님, 시동 걸면 차 안이 숨막히는 가스로 꽉 찹니다. 눈에 안 보여요. 그냥 죽습니다. 뒷좌석에 회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취기가 가득하던 눈빛이 순식간에 또렷해졌어요. 수행원들도 당황한 표정으로 차 문을 열었습니다. 도연은 시동을 걸지 않고 문을 열어 회장을 끌어내렸어요. 비에 흠뻑 젖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살아야 했으니까요. 바로 그 순간 골목 끝에서 검은 SUV 2대가 헤드라이트를 깜빡이며 나타났어요. 천천히 위협적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공격 신호였어요. 도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차는 버리죠. 살아야 하니까요. 수행원들은 혼란에 빠졌지만 도연은 이미 회장의 손목을 잡고 골목 안쪽으로 뛰기 시작했어요. 오늘의 사연이 궁금하시면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는 창작 활동에 큰 힘이 됩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행운을 보내드릴게요. 이 이야기는 그날 밤 1시간 전부터 시작됩니다. 연도연이 대리운전 앱을 켜고 강남 골목에 도착한 건 밤 11시였어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와이퍼를 최대로 돌려도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였어요. 호출 장소는 고급 레스토랑 뒷문이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목적지 도착을 알렸어요. 도연은 차를 세우고 우산을 펼쳤습니다. 검은 세단 옆에 정장 차림의 수행원 3명이 서 있었어요. 그들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노인을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 노인은 명품 수트를 입고 있었지만 넥타이가 흐트러져 있었고 셔츠 단추도 풀려 있었어요. 수행원 한 명이 도연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도연을 훑어보더니 차 키를 건넸어요. 조심해서 모셔다 드려요. 회장님이시니까. 실수 없게.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차 키를 받았습니다. 수행원들이 회장을 뒷좌석에 태웠어요. 회장은 눈을 반쯤 감은 채 중얼거렸습니다. 집에 빨리 가자. 도연은 운전석에 앉아 백미러로 회장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스마트 키를 슬롯에 가져가려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공기가 달랐어요. 도연의 코가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후각이 예민했고 절에서의 10년은 그 감각을
더욱 날카롭게 만들었어요. 그는 천천히 주변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회장의 고급 향수 냄새가 먼저 감지됐어요. 시트러스 계열의 은은한 향이었습니다. 그 아래 술 냄새, 땀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낯선 채취가 있었어요. 회장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냄새. 최근에 이 차에 탄 누군가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송풍구 쪽에서는 더 이상한 냄새가 흘러나왔어요. 금속 냄새, 기계유 냄새, 그리고 희미한 화학 약품 냄새. 도연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송풍구 쪽으로 얼굴을 가져갔어요. 냄새의 층이 하나씩 분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차 내부의 가죽 냄새, 플라스틱 냄새, 방향제 냄새, 그 아래로 묻혀있던 차갑고 날카로운 무언가. 도연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이건 독가스 장치야. 시동 걸면 분사되는. 도연은 천천히 뒤를 돌아봤어요. 회장은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낮게 말했어요. 회장님. 회장이 눈을 떴습니다. 취기로 흐릿한 눈빛이었어요. 왜 안 가나? 빨리. 도연이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시동 걸면 차 안이 숨막히는 가스로 꽉 찹니다. 눈에 안 보여요. 그냥 죽습니다. 30초도 안 걸릴 겁니다.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술 기운이 단번에 깨는 듯 했습니다. 밖에 서 있던 수행원들도 이상함을 느끼고 차 문을 열었어요. 무슨 소리요? 어떻게 그걸 알아? 증거라도 있어?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재빨리 회장의 팔을 잡아 밖으로 끌어냈어요. 비에 흠뻑 젖었지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살아야 했으니까요. 바로 그때였어요. 골목 끝에서 검은 SUV 2대가 나타났습니다. 헤드라이트를 깜빡이며 천천히 위협적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도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는 재빨리 스마트키를 분해하기 시작했어요. 수행원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뭐 하는 거요? 그게 얼마짜리 차 키인데. 도연은 키 내부의 전자칩을 빼냈습니다. 그리고 빗물이 흐르는 하수구 격자 사이로 던져버렸어요. 추적 신호입니다. 이 칩으로 차 위치를 실시간 추적하고 있었어요. 이제 못 찾습니다. SUV들이 속도를 높이며 다가왔습니다. 전조등이 골목을 환하게 밝혔어요. 도연은 회장을 골목 안쪽으로 밀어넣으며 말했습니다. 지금 뛰셔야 합니다. 빨리요. 바로 그 순간 앞쪽 SUV가 갑자기 가속했어요. 그리고 세단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쾅! 충돌음과 함께 세단이 옆으로 밀렸어요. 그 충격으로 세단의 에어백이 터졌고 동시에 송풍구에서 무언가가 분사됐습니다. 하얀 무색의 연무가 차 안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어요. 창문 안쪽으로 희미하게 보이는 연기 같은 것. 도연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지금이었으면 회장님은 이미 끝이었어요. 30초도 안 돼서요. 회장은 그제야 상황을 완전히 이해했는지 창백한 얼굴로 입술을 떨었습니다. 수행원들은 혼란에 빠져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누구를 믿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SUV에서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얼굴을 가리고 있었고 손에는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회장의 손목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만 따라오세요. 빨리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어둠 속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추격자들의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도연은 회장을 이끌고 골목 안쪽으로 뛰었어요. 비는 더 거세게 쏟아졌고 빗물이 발목까지 차올랐습니다. 신발 속이 흠뻑 젖어 발소리가 철벅거렸어요.
뒤에서 SUV 엔진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추격자들이 차에서 내려 뛰어오는 발소리도 들렸어요. 도연은 회장의 팔을 잡아 끌며 속도를 높였습니다. 회장이 숨을 헐떡이며 물었어요. 저들이 도대체 누구요? 왜 날 죽이려는 거요?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코를 킁킁거리며 공기를 읽고 있었어요. 빗물 냄새, 아스팔트에서 올라오는 흙냄새, 배기가스 냄새, 그리고 뒤에서 따라오는 SUV 내부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화학 물질 냄새까지 가스 캐니스터의 냄새였습니다. 추격자들도 가스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왼쪽입니다. 빨리요. 도연이 회장을 공사장 임시 펜스 쪽으로 끌고 갔어요. 낡은 철제 펜스에는 구멍이 뚫려 있었고 그 너머로 철골 구조물이 어둠 속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미완성된 건물이었어요. 도연은 회장을 펜스 구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회장이 넘어질 뻔했지만 간신히 균형을 잡았어요. 도연도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SUV가 골목 입구를 막았어요. 헤드라이트가 공사장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철골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마치 거대한 새장 같았어요. 도연은 회장을 철골 기둥 뒤로 숨기고 주변을 재빨리 살폈습니다. 공사장은 넓었지만 출구가 많지 않았어요. 정면 출구는 이미 막혔고 옆쪽 출구는 추격자들이 포위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저 좁은 통로로 가야 해요. 도연이 가리킨 곳은 철골 사이의 좁은 틈이었어요. 사람 한 명이 겨우 옆으로 지나갈 정도의 폭이었습니다. 하지만 차량은 절대 통과할 수 없었어요. 회장은 숨을 고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철골 사이를 통과하기 시작했어요. 좁은 공간이라 옷이 철골에 쓸렸습니다. 바로 그때 뒤에서 엔진 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SUV 한 대가 철골 사이로 무리하게 진입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운전자는 좁은 통로를 강행 돌파하려는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폭이 너무 좁았습니다. SUV의 양쪽 사이드 미러가 철골에 부딪히며 부서졌어요. 그래도 운전자는 멈추지 않고 계속 밀고 들어왔습니다. 끼잉 마이너스 금속이 마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SUV가 철골 사이에 완전히 끼어버렸습니다. 운전자가 급하게 후진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차체가 철골에 걸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운전자가 급하게 핸들을 꺾었어요. 엔진 소리가 거칠게 울렸고 타이어가 헛돌았습니다. SUV가 불안정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옆으로 넘어갔습니다. 쾅! SUV가 땅에 부딪히며 불꽃이 튀었어요. 차체가 철골에 부딪히며 앞유리가 깨졌습니다. 추격자들의 고함 소리가 들렸지만 도연과 회장은 이미 반대편 출구로 나가고 있었어요. 도연이 회장을 골목 끝 어두운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낡은 건물의 처마 아래였어요. 비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지만 여기는 조금 가려졌습니다. 두 사람은 온몸이 젖어 있었어요. 회장은 벽에 기대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자네, 대체 누구요? 어떻게 그 냄새를 맡았소? 평범한 사람은 저런 걸 할 수 없어. 도연은 잠시 침묵했어요. 빗소리만 두 사람 사이를 채웠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냥 냄새에 민감한 편입니다. 어릴 때부터요. 회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절대 그런 수준이 아니야. 자네, 혹시 스님이었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게 사실인가? 산속절에서 수행했다던데? 도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는 대답하지 않고 골목 입구를 살폈어요.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움직여야 해요. 회장님께 안전한 곳이 있으십니까? 회장이 도연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내 차에 독가스 장치를 설치한 놈들이야. 이건 단순한 강도나 납치가 아니야. 계획적인 암살이었어. 자네가 아니었으면 난 지금 죽었어. 확실하게. 도연이 회장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은 차갑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회장님께 안전가옥이 있으시면 그리로 가셔야 합니다. 추격은 제가 끊을게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젖은 주머니를 뒤적이다 명함 하나를 꺼냈습니다. 빗물에 젖어 잉크가 번져 있었지만 주소는 읽을 수 있었어요. 여기 주소가 있어. 자네도 함께 가야 해. 내가 자네를 지켜줄 거요. 자네는 이제 증인이야. 도연은 명함을 받아들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젖은 종이가 손에서 흐물거렸어요. 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비를 맞으며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도연은 계속 주변을 경계하며 회장을 이끌었어요. 그의 코는 쉬지 않고 공기를 읽고 있었습니다. 안전가옥은 강남의 한 오래된 빌딩 지하에 있었어요. 겉보기엔 평범한 상가 건물이었지만 지하로 내려가는 비밀 계단이 숨어 있었습니다. 회장이 지문 인식기에 손을 대자 철문이 열렸어요. LED 조명이 하나씩 켜지며 공간이 드러났습니다. 현대적인 인테리어의 넓은 공간이었어요. 가죽 소파, 대형 책상, 그리고 벽면 한쪽을 가득 채운 스크린들. 여기서 옷부터 갈아입게. 감기 걸리겠어. 회장이 옷장을 열어 깨끗한 셔츠와 바지를 건넸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옷을 받았어요. 젖은 옷을 벗으니 몸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옷을 갈아입는 동안 회장은 벽면의 리모컨을 조작했어요. 대형 스크린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도연의 얼굴 사진이 화면에 떴어요. 도연이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스크린엔 자신의 증명사진이 크게 띄워져 있었어요. 연도현, 33, 현재 직업 대리운전 기사. 회장이 화면을 넘겼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더 많은 정보가 나타났어요. 도연의 학력, 경력, 주소, 심지어 통장 잔고까지. 전직 승려. 강원도 산속 작은 절 청년사에서 10년 거주. 이공계 학사 출신, 전공은 기계공학. 5년 전 갑작스럽게 하산 후 여러 직업 전전. 식당 설거지, 공장 노동, 택배 배송, 그리고 현재 대리운전. 도연의 표정이 굳었어요. 회장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특이사항. 청년사에서 개입 금기 사건 관련 기록 있음. 상세 내용은 불명. 추정되는 하산 이후 누군가의 죽음과 연관. 이후 사회 복귀 어려움, 대인관계 최소화, 혼자 살기 선호. 화면이 넘어가며 절의 사진이 떴습니다. 산속 깊은 곳에 자리한 작은 절이었어요. 도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회장이 스크린을 끄고 도연을 바라봤어요. 내 회사 보안팀이 10분 만에 찾아낸 정보야. 자네가 평범한 대리기사가 아니라는 건 이미 알고 있었어. 그 후각, 그 판단력, 그 침착함. 훈련받은 사람이야.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창백한 얼굴로 가만히 서 있었어요. 주먹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나를 도와줘. 내가 살면 자네 과거도 살린다. 내 곁에 서라. 내가 자네를 지켜줄 거야. 돈도 신분도 자네가 원하는 건 다 줄 수 있어. 도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저는 또 개입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회장이 물었습니다. 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도연의 목소리가 더 떨렸어요. 개입하면 또 누군가 죽습니다. 제가 절에서 배운 건 그거였어요. 개입하지 말라고, 흐름을 바꾸지 말라고, 그냥 지켜만 보라고. 회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자네는 오늘 나를 구했어. 그것도 개입 아닌가? 자네가 가만히 있었으면 나는 죽었을 거야.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는 문 쪽으로 걸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무언가가 그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철문이 열렸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가 들어왔어요. 단정한 정장 차림에 금태 안경을 쓴 남자였습니다. 그는 회장을 보자마자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회장님, 무사하신 걸 다행이군요. 연락이 두절돼서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회장이 소개했어요. 비서실장 남태규야. 20년 넘게 내 오른팔 역할을 해준 사람이지. 남태규가 도연을 힐끗 보더니 회장에게 다가갔습니다. 오늘 암살 시도 방식을 확인했습니다. 차량 내 독가스 분사 장치였습니다. 흔적을 남기기 싫어하는 자들이에요. 전문가 집단입니다. 도연이 남태규를 바라봤어요. 그의 코가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남태규에게서 회장의 향수 냄새가 아니라 전혀 다른 냄새가 났거든요. 소독약 냄새, 병원이나 실험실에서 나는 특유의 차가운 냄새, 담배 냄새, 그것도 외제 담배, 그리고 낯선 섬유 냄새, 고급 차량 시트의 가죽 냄새였습니다. 이 사람, 방금 어디 다녀왔어? 회장 곁에 있었다면 회장 냄새가 배어야 정상인데. 도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태규가 회장에게 서류 파일을 건넸어요. 내일 오전 10시에 이사회가 있습니다. 참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건강상 이유로 불참 처리할까요? 회장이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히 참석하지. 도망칠 생각 없어. 내가 쓰러지면 그것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 거야. 남태규가 도연을 다시 한번 쳐다봤어요. 그의 눈빛에는 명확한 경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연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안전가옥 구석 소파에 앉아 남태규를 관찰하고 있었어요. 남태규는 회장과 내일 이사회 일정을 상세하게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참석자 명단, 안건, 예상 질문들을 하나씩 짚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도연의 코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태규에게서 나는 냄새는 단순하지 않았어요. 회장 곁에 20년 넘게 있었다면 회장의 향수 냄새, 사무실 냄새, 회장이 자주 가는 장소들의 냄새가 몸에 배어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남태규에게선 전혀 다른 곳의 냄새가 났어요. 소독약, 병원이나 실험실 냄새야. 그리고 이 담배 냄새는 외제 담배, 아마 영국산? 회장님은 담배를 안 피우시는데. 그리고 이 섬유 냄새는 고급 차량 시트? 회장님 차량과는 다른 재질이야. 도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남태규는 방금 어디선가 누군가를 만나고 온 게 분명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최근에 한두 시간 전쯤에요. 도연이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회장과 남태규가 대화를 멈추고 그를 바라봤어요. 회장님, 디지털 기기는 전부 꺼야 합니다. 지금 당장요. 남태규가 미간을 찌푸렸어요. 무슨 소리요? 왜 그래야 하죠? 도연이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 뚫립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전부 해킹당할 수 있어요. 유선 전화만 남기세요. 아날로그만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고 남태규에게 지시했어요. 그렇게 해. 도연 씨 말이 맞아. 남태규가 마지못해
스마트폰과 태블릿의 전원을 끄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이 꺼지고 기기들이 침묵했어요. 도연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주시했습니다. 남태규의 휴대폰, 전원을 껐는데도 측면의 작은 LED가 미세하게 깜빡이고 있었어요. 너무 작아서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놓치기 쉬운 빛이었습니다. 잠깐만요. 도연이 재빨리 다가가 남태규의 휴대폰을 가리켰습니다. 저 LED 아직 송신 중이에요. 전원을 껐는데도요. 남태규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는 자신의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말도 안 돼. 분명히 껐는데. 이건 도연이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은 완전히 꺼져 있었지만 측면의 작은 LED는 여전히 규칙적으로 깜빡이고 있었어요. 1초에 한 번씩. 전원이 꺼져도 송신하는 장치가 내부에 심어져 있습니다. 누군가 회장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있어요. 이 신호로요.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남태규가 황급히 변명했어요.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야. 누가 내 폰에 이런 걸 언제 심었는지도 모르겠어. 도연이 남태규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비서실장님, 아까 어디 다녀오셨죠? 남태규가 당황했습니다. 무슨 소리요? 나는 회장님 연락받고 바로 여기 온 거야. 도연이 한 걸음 더 다가가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비서실장님 몸에서 소독약 냄새가 납니다. 병원이나 실험실에서 나는 냄새요. 외제 담배 냄새도 나고요. 영국산 담배 같은데 회장님은 담배를 안 피우시죠. 그리고 고급 차량 가죽 냄새도 납니다. 회장님 차량과는 다른 재질이에요. 방금 누군가를 만나고 오신 거 맞죠? 남태규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스님감으로 사람을 단죄합니까? 냄새 맡았다고 범인 만들 겁니까? 근거가 있어요? 법적으로 인정될 증거가? 도연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남태규의 말이 맞았어요. 냄새만으로는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법정에서 통용될 증거가 아니었어요. 회장이 두 사람 사이에 섰어요. 그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태규, 진정해. 도연 씨, 확실한 증거 없이는 사람을 의심하면 안 돼. 태규는 20년 넘게 내 곁을 지켜준 사람이야. 도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남태규의 휴대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증거,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이송신 장치요. 회장님 보안팀이 분석하면 누가, 언제, 어떻게 심었는지 나올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게 밝혀져요. 남태규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는 입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했습니다. 회장이 남태규를 바라봤습니다. 태규, 설명 좀 해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남태규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땀이 이마에 맺혔어요. 그러다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모르겠어요. 정말로. 도연이 조용히 말했어요. 본사로 가야 합니다. 암살 배우는 거기 있어요. 회장님 회사 내부예요. 도연은 회장의 본사 건물 지하 3층으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서버실 전력 사용량이 새벽 시간대에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걸 확인했거든요. 누군가 숨겨진 서버를 몰래 돌리고 있었습니다. 비상계단은 어두웠어요. 천장의 비상등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한 계단 한 계단 조심스럽게 내려갔어요. 그의 코는 쉬지 않고 공기를 읽으며 주변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금속 냄새, 오래된 콘크리트 냄새, 전선에서 나는 플라스틱 타는 냄새, 그리고 희미한 기계유 냄새가 났습니다. 서버실이 가까웠어요. 여기야. 도연이 멈춰선 곳은
복도 끝에 표시도 없는 철문이었어요. 다른 문들에는 번호판이 붙어 있었지만 이 문만 아무 표시가 없었습니다. 손잡이를 돌리자 잠겨 있지 않았어요.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안쪽은 서버들이 빼곡히 들어찬 좁은 방이었어요. 깜빡이는 LED 불빛들이 어둠 속에서 반짝였습니다. 천장은 낮았고 서버팬에서 나오는 웅웅거리는 소리가 방 전체를 채우고 있었어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서버 화면들을 확인하려는 순간 뒤에서 문이 쾅 닫혔어요. 도연이 재빨리 돌아섰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자동 잠금 장치가 작동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동시에 날카로운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함정이었어. 천장 내 귀퉁이의 환기구에서 무언가가 쉰- 하는 소리와 함께 분사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무색무취, 아니,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몇 초 지나지 않아 도연의 코가 따끔거리기 시작했어요. 코 안쪽이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가스였습니다. 후각을 마비시키는 특수가스였어요. 도연은 재빨리 코를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가스는 이미 폐 깊숙이 들어왔고 코 안쪽 점막을 공격하고 있었어요. 타들어가는 것 같은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도연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코피가 주르륵 흘러나왔어요. 뜨거운 액체가 입술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냄새를 맡으려 했지만 아무것도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냄새가 사라졌어요. 아무 냄새도 구분이 안 돼. 아무것도. 도연의 유일한 무기가 사라진 거예요. 그가 의지하던 후각, 세상을 읽는 방법, 위험을 감지하는 능력이 완전히 무력화됐습니다. 그는 바닥을 더듬으며 출구를 찾으려 했어요. 손끝이 차가운 금속 문을 만졌습니다. 힘껏 밀어봤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완전히 잠겨 있었습니다. 가스는 계속 들어왔습니다. 방 안의 산소가 점점 줄어들고 있었어요. 숨이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조이는 것 같았어요. 도연은 바닥을 기어다니며 무언가를 찾았습니다. 그러다 손끝에 차가운 물이 닿았어요. 물웅덩이였습니다. 서버에서 샌 냉각수가 바닥에 고여 있었어요. 먼지와 기름때가 섞인 더러운 물이었습니다. 도연은 주저없이 얼굴을 물웅덩이에 쳐박았습니다. 차가운 물이 얼굴을 감쌌어요. 코와 입이 물속에 잠겼습니다. 도연은 물속에서 짧은 숨을 쉬었어요. 가스보다는 물이 나았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오래 갈 수 없었어요. 가스는 방 전체를 채우고 있었고 산소는 점점 사라지고 있었으니까요. 도연의 머릿속에 옛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절에서의 마지막 날, 스승님이 마지막으로 했던 말씀, 도연아, 개입하지 마라. 세상의 흐름을 바꾸려 하지 마라. 내가 개입하면 반드시 누군가 죽는다. 그게 인과의 법칙이야. 도연이 물웅덩이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과 코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맞아. 스승님 말씀이 맞았어. 난 사람을 구할 자격이 없어. 또 이렇게, 또,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가스는 계속 들어왔고 도연의 의식이 점점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팔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여기서 끝인가? 바로 그때였어요. 천장의 환기구 덮개가 덜컹거리며 열렸습니다. 작은 드론이 환기구 밖으로 나타났어요. 드론에 달린 스피커에서 기계음이 섞인 여성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30초 후 공조 시스템 역회전합니다. 가스가 빠집니다. 환기구로 들어오세요. 빨리요. 도연은 흐릿한 의식으로 환기구를 올려다봤어요. 높은 천장, 좁은 구멍. 평소라면 쉽게 올라갈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온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도연은 마지막 힘을 짜내 몸을 일으켰습니다. 서버 렉을 붙잡고 천천히 위로 올라갔어요. 손이 미끄러졌지만 다시 잡았습니다. 한 발, 또 한 발. 환기구가 가까워졌어요. 도연이 환기구를 통해 기어 올라간 곳은 존재하지 않는 층이었어요. 13층과 14층 사이. 넓은 공간에 수십 대 모니터가 벽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화면마다 회사 내부 영상, 코드, 데이터가 흐르고 있었어요. 중앙에 휠체어 탄 여성이 있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유설인입니다. 도연이 피범벅 얼굴로 그녀를 바라봤어요. 누구십니까? 설인이 쓴웃음 지었습니다. 회장님 손녀. 공식적으론 교통사고로 요양 중. 비공식적으론 이 회사 모든 보안망 관리하는 유령이죠. 도연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설인이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할아버지를 죽이려는 건 단순 암살이 아니에요. 진짜 목적은 국가 AI 코어 백도어예요. 백도어? 우리 회사는 국가 AI 인프라 핵심을 쥐고 있어요. 할아버지만 접근할 수 있는 마스터키가 있죠. 그걸 빼내려면 할아버지를 무능하게 만들어야 해요. 내일 이사회가. 설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아버지를 치매 환자로 몰아 권한 빼앗을 계획이에요. 이미 조작된 의료 기록 준비되어 있고 이사 15명 중 11명이 매수됐어요. 도연이 일어서려 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왜 그래요? 떠나려고요? 저는 또 개입했다가 누군가 죽일 거예요. 설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럼 지금 나가요. 나가서 후회만 하든가. 설인이 화면을 띄웠습니다. 할아버지는 지금 VIP 병동의 약물가스 장치로 감금이에요. 내일 아침이면.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당신이 개입 안 하면 할아버지는 죽어요. 그리고 이 나라 AI 시스템 전체가 적대 세력 손에 넘어가요. 수백만 명이 피해 입을 거예요. 선택하세요. 도연은 한참 침묵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뭘 해야 합니까? 설인이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할아버지를 직접 이사회에 모시는 거예요. 살아서요. 13.5층 작업실엔 폐기된 기계 부품들이 쌓여 있었어요. 저기 보행 외골격 프로토타입이 있어요. 3년 전 개발하다 중단된 거예요. 도연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금속 프레임과 모터, 배터리가 들어 있었어요. 이걸로 회장님을 걷게 할 수 있을까요? 설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이 하드웨어를, 내가 소프트웨어를, 그리고 가스 대비용 호흡 필터도 만들어야 해요. 도연은 공구 상자를 열었습니다. 오래간만에 만져보는 도구들이었어요. 작업 시작 전 도연은 짧게 합장했습니다. 이번엔 도망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도연은 외골격 관절을 점검했어요. 녹슨 부분 갈아내고 모터 재조립하고 배터리 병렬 연결했습니다. 설인은 제어 시스템을 새로 짰어요. 사용자 움직임 감지에 자동 보조하는 알고리즘이었습니다. 호흡 필터는 산업용 방독 마스크 부품을 외골격 등에 장착하면 돼요. 두 사람은 말없이 작업했습니다. 새벽 4시 외골격이 완성됐어요. 검은 프레임에 은색 관절, 등엔 필터와 송풍기. 도연이 마지막 볼트를 조이며 말했습니다. 내일 숨을 빼앗기기 전에 우리가 먼저 숨을 되찾습니다. 설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병원 경비 교대는 새벽 6시, 이사회는 오전 10시. 4시간이에요. 고마워요. 저야말로. 당신이 아니었으면 할아버지를 지킬 수 없었을 거예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각자 마지막 준비를 시작했어요. 새벽 6시
도연은 청소 유니폼 입고 병원에 들어갔어요. 서린이 화재 경보 울려 경비 분산시켰습니다. VIP 병동 3201호실. 회장의 방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회장님. 회장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도연군? 도연은 해독제를 주사했어요. 회장의 눈빛이 또렷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약물로 의식 흐리게 만들어 가뒀습니다. 도연이 천장을 가리켰어요. 독가스 캐니스터가 보였습니다. 이걸 입으셔야 합니다. 외골격을 장착했어요. 회장이 조심스럽게 일어섰습니다. 외골격이 작동하며 움직임을 보조했어요. 이제 일어서 보세요. 회장이 제 발로 섰습니다. 놀라운데 두 사람은 병원을 빠져나와 본사로 향했습니다. 오전 10시 이사회장 남태규가 서류를 나눠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건강상 불참하십니다. 경영권 이양권을 논의하겠습니다. 바로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외골격 입은 회장이 걸어 들어왔어요. 이사들이 깜짝 놀라 일어섰습니다. 치매 노인이 제 발로 왔다. 설명 더 필요한가? 도연은 지하로 내려가 메인 전원을 차단했어요. 건물 디지털 시스템이 먹통됐습니다. AI의 신전이 꺼지고 인간 목소리만 남는다. 회의실 스크린에 서린의 자료가 떴어요. 백도어 거래, 송신 로그, 암살 지시, 매수 명단. 모든 증거가 공개됐습니다. 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권력 구조가 오늘 뒤집힌다. 하지만 그 순간 도연의 코가 반응했습니다. 희미한 금속 냄새, 약품 냄새, 차가운 공기. 또 가스다. 서린의 목소리가 이어폰으로 들렸습니다. 지금 뭐가 와요? 도연은 한 박자 멈췄습니다. 지금 막으면 다음엔 수천 명이 죽는다. 여긴 사람이 적어. 도연이 유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회장님, 이제부턴 숨을 빼앗는 방식까지 법으로 막으셔야 합니다. 도연은 공조실로 걸어갔어요. 도연군. 회장이 외쳤지만 도연은 문을 열고 혼자 들어갔습니다. 안쪽에서 문을 잠갔어요. 회장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도연군, 문 열어. 서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뭐 하는 거예요? 나와요. 천장에서 가스가 분사됐습니다. 도연은 바닥에 무릎 꿇으며 속삭였습니다. 이번엔 냄새를 맞추는 게 아니라 죄를 맞는 거였네요. 제가 막아야 할 건 가스가 아니라 다음 희생이었어요. 그의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문 밖에서 회장의 외침이 들렸지만 점점 멀어졌어요. 사흘 후, 비 오는 새벽 강원도 청년사 마당. 서린이 휠체어 타고 있었어요. 손에 낡은 염주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도연이 절에 두고 간 것이었어요. 절 마당 구석, 이름 없는 작은 비석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아무 글자도 새겨지지 않은 비석이었어요. 서린이 빗물에 젖은 염주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맡아낸 건 냄새가 아니라 세상이 숨겨둔 죄였어요. 그리고 당신은 그 죄를 혼자 짊어지고 갔네요. 빗소리만이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가정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하겠습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남겨주시고 다른 사연에서 만나 뵙겠습니다.